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루미르 코드번호 474170 이 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었잖아요. 근데 뭐랄까 짧은 시간에 워낙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핵심 기술이라든지 사업 관련된 용어들 이런 게 조금 어렵다.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 루미르를 좀 더 깊게 제대로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용어랑 개념 몇 가지를 좀 자세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루미르의 기술력, 또 사업 모델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루미르가 좀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주기술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루미르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 SAR 있잖아요. 합성 개구 레이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SAR, 그게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이걸 뭐랄까 쉽게 생각하면 전파 카메라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전파 카메라요? 네. 보통 카메라는 빛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건 빛 대신에 전파를 땅에 쏘고 반사되어 오는 걸 받아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날씨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구름이 잔뜩 끼거나 비가 오거나 심지어 깜깜한 밤에도 선명하게 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밤에도요? 구름 껴도? 네네. 24시간 언제든지 지상 관측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엄청난 강점이죠. 루미르가 지금은 1m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2026년까지 0.5m, 그러니까 50cm급으로 높이려고 하거든요. 0.5m급이면 그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건가요? 이게 이제 상업용 위성 영상 중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정밀한 관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국방이나 중요한 시설 감시 같은데 아주 유용하고요. 이게 바로 루미르의 그 핵심 사업 SAR 위성 시스템이랑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날씨 제약 없이 밤낮 없이 볼 수 있는 전파 카메라라 진짜 흥미롭네요. 특히 재난 감시나 이런 데는 정말 필수적이겠어요. 자, 그럼 그 SAR로 보는 기술을 알았고 그걸로 이제 뭘 분석하는지 그 다음 용어로 넘어가 볼까요? NDVI 이것도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NDVI, 이것도 약자인데요. 정규 식생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앞서 말한 SAR 같은 위성 영상 데이터로 분석해서 식물의 건강 점수를 매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식물 건강 점수요? 재밌네요. 네, 0점에서 1점 사이 숫자로 나오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식물이 아주 푸르고 건강하게, 빽빽하게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걸 볼 때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아하.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식생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가뭄 피해를 입었다든지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든지 이런 지역을 식별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군요. 점수로 딱 나오니까 비교하기 쉽겠네요. 네, 그렇죠. 루미르가 이 NDVI 분석 기술로 정확도가 94%나 된다고 밝혔잖아요. 이게 베트남 농업 모니터링 계약 같은 실제 위성정보 서비스 사업에 곧바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니까요. 네, 위성으로 식물 건강까지 진단한다니 진짜 기술 발전이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또 루미르가 만들려고 하는 거, 군집 위성 시스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마치 때를 지어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때를 지어서요? 네, 이전에는 아주 크고 비싸고 고성능인 위성 한두 개를 쏘아 올렸다면 이제는 그보다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위성을 여러 개, 수십 개씩 띄워서 같이 운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루미르가 지금 추진하는 루미렉스 프로젝트가 바로 이건데요. 2026년부터 시작해서 총 18개의 군집위성을 띄울 계획이에요. 이게 다 완성되면 전 세계 어디든 4시간마다 한 번씩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시간마다요? 와, 기존에는 며칠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것 같은데 엄청난 변화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단순히 위성 자체나 위성 영상을 파는 기존 사업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월 단위나 연 단위로 구독료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데이터 구독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루미르가 그리는 미래 서비스의 아주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대가 같이 움직이니까 효율도 높이고 데이터 서비스라는 새로운 먹거리도 만들고 일석이조네요. 자, 그런데 루미르 사업 중에 약간 의외다 싶은 게 있었어요.
솔레노이드라는 부품 사업도 하더라고요. 첨단 위성 기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솔레노이드.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품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 스위치나 밸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스위치요. 예를 들면요. 자동차 시동 걸 때 딸칵하는 소리 내는 시동 모터라든지 세탁기에서 물 들어오고 나가는 거 조절하는 밸브 같은 거요. 다 솔레노이드가 들어가거든요. 루미르가 이 솔레노이드 사업으로 그 대형 조선사랑 연간 한 64억 원 정도 꽤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 조선사예요. 위성이랑은 정말 다른 분야 같은데요. 네, 언뜻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배안 같은 극한 환경, 그러니까 막 진동도 심하고 온도 변화도 크고 그런 데서도 아주 정밀하게 딱딱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 솔레노이드가. 여기서 쌓은 정밀 제어 기술이나 내구성 관련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우주라는 훨씬 더 혹독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위성의 부품, 예를 들면 안테나를 쫙 펼치는 장치라든지 아니면 연료 밸브 같은 거, 이런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캐시타워 역할도 하고 동시에 미래 우주 기술 개발의 밑거름도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 셈이죠. 뭐 군용 장비나 미사일 시스템 같은 데도 이 기술이 활용되고요. 이야, 그렇군요. 솔레노이드 사업이 그냥 부수적인 게 아니라 핵심 기술과도 연결되고 또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까지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 SAR, NDVI, 군집위성, 그리고 솔레노이드까지 이 핵심 용어들을 하나씩 짚어보니까 루미르라는 회사가 단순히 위성 만드는 회사가 아니구나 하는 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자체라는 하드웨어부터 그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이걸 다 아우르려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 수직 통합 역량이 정말 돋보입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그 SAR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 군집 위성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거, 이게 루미르 미래 성장의 정말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데이터 구독 서비스 회사로 전환하려는 목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솔레노이드 사업이 이걸 잘 받쳐주고 있는 구조고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그리고 2025년 1분기까지도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상태잖아요. 이런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기술 개발이나 위성 발사를 계획대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죠. 앞으로 루미르가 이 군지 위성 계획을 정말 차질 없이 잘 실행해서 앞으로 다가올 육지 통신 시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엄청나게 커질 글로벌 우주 데이터 시장에서 진짜 경쟁력을 보여주고 말씀드린 수익 모델 전환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이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루미르의 핵심 기술과 사업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루미르라는 기업을 이해하고 또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루미르가 가진 그 혁신적인 기술이나 성장 잠재력,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안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기업의 실제 실행 능력과 성과를 꾸준히 확인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